좋아한다. 좋아. 내 사람이다. 온갖 정보가 담겨있는 컴퓨터 통신망이 인터넷을 통해서 소설, 스마트폰으로 읽는 소설인데요. 콘텐츠로 새로운 한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시험 삼아서 컴퓨터에 찍어보낸 얘기가 어느 날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요즘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정보가 담겨있는 컴퓨터 통신망이 요즘 또 아마추어 소설가의 새로운 문단 등용문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70여만 부가 팔려나가면서 베스트셀러가 된 퇴마록이라는 소설입니다. 다른 소설들과는 달리 이 책은 처음부터 책으로 펴낼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컴퓨터 통신망을 자주 이용하는 한 공학도가 재미삼아 마귀를 물리치는 도사들의 얘기를 통신망에 올려놓았고 컴퓨터 통신망 사용자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곧이어 출판사로부터 출간 제의가 들어왔고 적자는 돈도 벌게 됐습니다. 별 생각 없이 장난으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러다 이제 글을 보신 분들이 호응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점점 자주 쓰고 이제 내용에도 충실하게 하려고 애쓰고. 전문 작가가 아니고 컴퓨터를 좋아하는 젊은 소설가들이기 때문에 소재가 독특한 공상소설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인이 소설책을 펴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컴퓨터 통신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문단에 등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문화 관련 정보 이용하는 사람들은 총 6만 시간이 되거든요. 6만 시간 가운데 일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동호회라든지 BBS라든지 이런 곳은 한 5만 시간으로 거의 모든 시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용자 문학 작품일 경우에는 책으로 출간해서 문단으로 등용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드리고요. 요정과 인간이 친구가 되고 인간과 용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모험으로 최근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판타지 소설의 내용입니다. 한창 인기를 얻고 있는 이 그룹은 환상적인 이미지로 팬들을 사로잡습니다. 10대를 겨냥한 광고에서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장르 구분 없이 불고 있는 판타지 열풍. 그 진원지는 소설입니다. 서울시내 한 서점의 판타지 소설 코너입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판타지 소설은 10대에서 20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매니아층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판타지 중독이란 말이 생길 만큼 독자들은 급속도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게 책을 읽을수록 점점 그 책 안으로 빠져들어간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상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이제 자기는 다룰 수가 없고 그냥 역사 대리만족 같은 걸 얻으니까요. 본격적인 판타지의 효시라 할 드래곤 라자는 출간된 지 3년 사이 80만 권 이상 팔린 데 이어 게임으로도 제작됐습니다. 하지만 처음 읽는 독자들은 첫 장부터 황당함을 느낍니다. 북유럽 어디쯤이라는 추측만 가능한 지도. 그 속에서 환상적인 모험이 전개됩니다. 인간과 용의 결투를 벌이는가 하면 또 다른 괴물과 싸우기 위해 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판타지 소설 작가들은 대부분 20대, 갓 대학을 졸업했거나 아직 학생으로 독자층과 나이차가 크지 않습니다. 국내 판타지 소설의 출판은 기존 출판과 달리 주로 통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독자들 가운데는 자신이 직접 써서 통신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얀 로냐프강을 쓴 이상균 씨는 작품을 쓰면 먼저 통신에 연재합니다. 자신의 상상력을 세상에 전하는 가장 빠른 창이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독자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게 통신이거든요. 글을 쓰고 나서 그 편을 올려서 첫 번째 독자가 자기 글을 읽을 때까지 시간이 채 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 판타지 소설은 모두 네티즌들의 검증을 거친 다음 출간됩니다. 판타지 소설의 작가나 독자는 컴퓨터와 컴퓨터 게임에 익숙한 사이버 세대들. 이들이 사이버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판타지인 것입니다. 판타지를 향유하는 세대들의 세계는
기존의 세계와 다릅니다. 남과 여, 선과 악, 질서와 혼돈의 경계가 의미를 잃습니다. 세기말 사이버 세대들에게 불고 있는 판타지 열풍. 이는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조망해 볼 수 있는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 좀 따라다녀. 그렇게 깨지고 쪽팔리지도 않냐? 가고 있네. 너야말로 도망다니지 마. 인터넷을 통해서 소설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 인터넷에는 아마추어 작가들이 올리는 다양한 종류의 글들이 네티즌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갓써낸 한 편의 소설이 제일 먼저 독자와 만나는 곳도 바로 사이버 세상. 사이버 소설가들은 오늘도 웹상에서 각자의 상상력을 자유자재로 펼칩니다. 제가 만약에 신춘문예를 낸다 그러면 100% 안 뽑힐 거라고 생각해요. 문단에 데뷔를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작가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세대가 많이 바뀌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인터넷 소설이 출판 시장의 모습을 드러낸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아예 인터넷 소설 전문 매장을 갖춘 대형 서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도 수정하고 싶은 그런 세대들의 욕구 때문에 이렇게 책들로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한류 열풍을 악용한 한국 소설 벽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놈은 멋있었다. 늑대의 유혹과 같은 우리 소설이 그놈은 쿨했다. 고양이의 유혹 등 원작과 제목과 내용이 거의 흡사한 소설들로 바뀌어져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작가로서 기분은 물론 안 좋은데 그게 제가 워낙 중국 시장은 그런 거를 일찌감치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체념을 하고 있었던 단계거든요.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순발력 있는 이야기 전개가 영화 소재로 적절하다는 편입니다. 500만 명 넘는 관객을 끌어들인 초특급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한 장면입니다. 젊은 남녀가 옥신각신 티격태격하며 벌이는 공방전은 누구나가 경험했을 법한 얘기들입니다. 이게 어디서 똑바로 해, 알았어? 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과외 공부 이야기. 두 영화의 공통점은 모두가 인터넷 아마추어 작품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여학생이 자신의 실제 경험을 인터넷에 올린 소설 동갑내기 과외하기. 네티즌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던 소설은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전국 관객 수 530만이라는 흥행을 거두었다. 인터넷 세대 감성이 그대로 담겨있는 소설을 영화로 만들면서 감독이 발견한 그들만의 정서는 무엇일까? 어느 정도 조리가 된 음식은 다시 이렇게 수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싱싱한 날 재료들 같은 느낌을 주니까. 재밌는 소재가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고, 영화나 책 제의를 처음 받았을 때는 학생인데다가 굉장히 놀라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랬죠. 돌아왔습니다. 몸짱, 얼짱, 액션짱, 이른바 짱의 지존이라 불리는 송수건이 더욱 멋있는 현장 소개하겠습니다. 자, 영화 그놈은 멋있었다는 인터넷 소설 작가인 기현이의 소설을 영화한 작품인데요. 단순 가격한 반항아 송승헌이 혼자서 13명과 싸우는 액션씬은 단연 화제거리입니다. 정말로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최근 아이들이 읽는 소설 목록 가운데 꼭 등장하는 인터넷 소설. 인터넷 소설은 온라인을 벗어나 오프라인으로 출간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어 좋다? 인터넷 소설은 헛된 이상을 쫓게 된다?
인터넷 소설이 인터넷 외계어와 이모티콘, 심한 욕설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폭력, 술, 담배 등이 소설에 버젓이 등장해 많은 문제를 낳고 있지만 초등학생들은 인터넷 소설을 보는 재미로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는데 과연 인터넷 소설은 아이들의 문화인가? 아니면 아이들의 문화를 왜곡하고 망가뜨리고 있는 것인가? 저요저요에서 열띤 토론을 벌여보자. 야, 너 그 인터넷 소설 읽어봤냐? 나 너무 재밌어서 밤샐 뻔했잖아.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어. 스트레스 풀 때는 인터넷 소설이 짱이지 않냐? 너무 재밌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인터넷 소설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을 것 같아. 나 어제 인터넷 소설 있다고 화났잖아. 소설마다 그 내용이고 다 비슷비슷해. 맞아, 난 처음에 읽다가 고등학생들은 죄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연애만 하는 줄 알았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특히 여자 주인공은 대부분 어리버리하지 않냐? 폭력 너무 지라고 짜증나. 안녕하세요. 성장 드라마 반올림 주인공 고아라입니다. 오늘 인터넷 소설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잖아요. 저도 중학생이라 친구들이랑 있을 때 인터넷 소설 얘기도 많이 하고 가끔 인터넷 소설을 보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모티콘이나 욕설이 들어가 있는 내용도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학생들의 맑고 순수한 내용이나 즐겁고 재미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소설. 이제 어린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한 문화라고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한샘이에요. 요즘 청소년들은 인터넷상으로 글을 쓰고 읽는 습관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낙서적인 이야기를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요즘은 인터넷으로 연재되는 소설인 웹소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한 포털 사이트에서 본격 시작된 웹소설은 1년 만에 아마추어 작가 6만여 명, 작품 11만여 개로 급성장했습니다. 소설 조회수도 한 달 평균 2억 건에 이릅니다. 웹소설은 로맨스, 무협, 추리 등 가볍게 볼 수 있는 장르 소설에서 강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전자책의 소비 형태에 적합하다는 분석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서 가벼운 콘텐츠 위주로 즐겨보는 것 같습니다. 네, 웹소설. 책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으로 읽는 소설인데요. 요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조선시대 청춘들의 성장 스토리를 다룬 궁중 로맨스. 누적 조회수 5천만 건을 기록한 원작 웹소설의 인기에 힘입어 TV 드라마로 재탄생합니다. 10년 동안 연재하며 70억 원을 벌어들인 인기 웹소설. 이미 웹툰으로 만들어진 데 이어 게임으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드라마와 게임,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개발 중인 웹소설은 20여 편. 가벼우면서도 흥미로운 소재에 대화체 중심의 속도감 있는 이야기 전개가 매력입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관련 시장 규모는 스마트폰이 보급된 2012년 이후 매년 2배씩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웹 콘텐츠의 인기가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이어지며 콘텐츠로 새로운 한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평소에 심심할 때도 자주 보고요. 회사 퇴근하고 와서 피곤할 때 이제 머리 식힐 겸. 지난해에는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이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18개 나라에 수출됐습니다. 이처럼 웹 콘텐츠가 2차 저작물화 될 경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한류를 이끌 수 있다는 기대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상화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팬덤 확보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꾸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K 콘텐츠로서의 활약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원천으로 떠오른 웹소설. 콘텐츠의 가치는 결국 이야기의 힘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